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웃을 때 아니죠. 네. 지금 군대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상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훈련병들이 예. 사망하는 일들이 지금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성! 진짜 화도 나고 너무 마음도 안 좋고 슬프고 이거 제대로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검찰 출신입니다. 군 검사 시절에 네. 대한민국 사성 장군을 잡아 넣었던 분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사성 장군을. 이분은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성격이 아주 거칠어. 그 가능한 일이에요. 와, 대단하시네. 최강욱 군 검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성 장군 때려 잡은 건 팩트잖아요. 맞잖아요. 예.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때려 잡은 게 예. 아니고 정확하게 수갑을 채워서 수갑. 구속을 시켰어요. 구속시켰어. 예. 사성 장군. 와. 그때 계급이 뭐였습니까? 소령했죠. 소령이 포스타. 대단합니다. 아니 하나 더 할래다가 잘렸어요. 뭐 하나 더 하려다가 잘렸군요. 참모총장. 다 아실 거예요. 남재준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 인사비리 사건을 대단하다. 하시다가 소름 돋는다 진짜. 역풍을 맞으셨죠. 다 잡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대단해. 근데 어차피 감옥 갔다 왔어요, 그분. 예.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 국정원장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예. 하면서 온갖 못된 나쁜 짓도 짓 다 하시다가 했죠. 예. 그 사전에 나한테 그냥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네. 괜히 그 양반 인생도 불행해지고. 아이고. 저는 서울구치소 시찰 갔다가 예. 남재준 전 만나셨어요? 총장이 제수복 입고 면회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들 다 같이 봤거든요. 네.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소장님 제가 화려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먼저 나와가지고 좀 김이 빠졌네. 진짜 네. 이분은 그럼 정말 진짜 대단한. 박수받아 마땅하고 예. 나 정말 진짜 존경해. 그리고 너무 고맙고 지금 군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여기에서 취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뉴스에서 이름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예. 이게 진짜 위대한 분이야.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을 존경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거칠어요. 나보다 훨씬 거칠어. 이분은 더 거칠어요? 네. 오. 심해. 본인이 알 거예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죠. 진짜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진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아닙니다. 저는 유가족들하고 계속 만나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그분들의 이제 고통을 하나하나 아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분들을 대변해야 되니까 좀 진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항상 저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진실한 네. 말씀이신 게 군 인권의 현실을 이렇게 속속들이 접하게 되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실 수밖에 없죠. 오늘도 그 국방부 앞에서 50여 분의 훈련병 12사단 훈련병의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훈련병으로 복무 중인 부모님들이 모여서 저희랑 같이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지금 축소 은폐 왜곡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근데 실제 했습니다. 자제분들이 지금 훈련병으로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네. 저희가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댓글에 누구신지라고 모르시는 분, 얼굴은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은 알아도. 들으면 모르는 사람 없어. 이분이 지금 최상병 관련해 그렇죠. 가지고 이분이 지금 다 터뜨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옆에 항상 함께하는 분입니다. 과거에 또 과거에 공군 또. 이해람 중사, 그렇지. 또 윤일병 사건 예. 다 빠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군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항상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군대라는 조직은 이 정보가 밖으로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요. 입대한 지 9일 된 훈련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세칭, 선착순 이거 불법행위, 가혹행위거든요.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의 개요를 우리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사건을 인지한 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요일 날 26일이죠. 일제히 속보가 떴습니다. 군기훈련 중 순직이라고 떠서 제가 좀 이상하다. 군기훈련 중 사망이어야 되는데 왜 순직일까? 네. 그래서 사망에 대한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휴일이니까 25일이 최상병 특검 재의결을 위한 장외 집회가 군인권센터하고 네. 민주당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 들어온 것들이나 제보 들어온 거 있는 것을 다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네. 제보 들어온 것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보의 상황을 다 인지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날 오전 8시에 보도자를 일제히 뿌렸습니다. 뭐냐면 군기훈련 중 완전군장을 하고 띵걸음을 하고 그리고 얼차례 규정이 맞지 않게끔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를 빨리 뿌렸고 왜냐하면 오전 10시에 국방부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을 하게 해야 돼서 저희가 먼저 폭로를 한 것입니다. 당일날 오후에 또 제보 들어온 것이 선착순 뺑뺑이를 돌렸다. 이게 또 추가로 나와서 그것도 저희가 폭로했고요. 다음날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사인이 폐혈성 쇼크에 의해서 죽었고 그 전에 근육이 녹아내리는 질병이 있었고 혈액 투석을 못해서 속초의료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라는 것까지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군이 브리핑을 해야 되고 네네. 군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인권센터가 먼저 한 거예요? 네. 이거 문제가 있네. 병원 도착했을 때 열이 40.5도였고 의식은 있었으나 본인이 누군지 이제 혼수 상태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다 폭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쉬쉬했다는 정황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쉬쉬한 거죠. 왜냐하면 의사가 진료를 했고 네.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면 사망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군수사기관이나 경찰은 이걸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알고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혹행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네.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가 경질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꽁꽁 숨기는 거죠. 그래서 들통나는 만큼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들통나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을 합니다. 이게 군의 아주 못된 오래된 나쁜 버릇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상병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 육군에서 이게 터지면 우리는 진짜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최우선적으로 했겠지. 바로 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정상이라면 더더욱 이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로 가야지. 그렇죠. 최상병이 있으니까 이거 또 터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나요? 군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슬픈 일이죠. 대통령이 지금 살인자인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럼요. 네네.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물에 들어가게 해서 네. 구명조끼 없이. 그럼 과실치사죄인데 이런 범죄자를 서울 시내 백주 대낮에 활보하게 만드는 게 네. 그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 대통령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거 짚을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그 뭐 질병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니고요. 가혹행위를 통해서 그런 현상이 예.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병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열사병적 증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몸의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 철모를 쓰니까요. 엄청 맞아요. 철모를 뜨겁죠. 쓰게 되면 열이 발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멀쩡한 사람도 우리 이제 헬스장에서 되게 운동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핑 돌면서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근육이 잘못하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군장 40km를 하고 원래 띵걸음 하면 안 돼요. 근데 띵걸음을 시켰고 안 된다는 게 그게 규정에 딱 얼차례 정확하게 있는 규정이 거죠. 있습니다. 어. 요즘은 예전에 저희 체육시 군대 갔을 때하고 달리 달라요. 예, 이제는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아, 네. 예전에도 그럼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군요. 계속 왜냐면 있었지. 아니 왜냐면 저희 때는 그거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걸로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장을 메고 푸시업 하는 거 안 되고 뛰는 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네. 하면 안 돼요. 네. 다 가혹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휘관의 사적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기 훈련이라는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휘관이 굉장히 화풀이 화가 하는 나니까 화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네. 각 군이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온열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 열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네. 열이 안 잡혔겠죠. 네. 그리고 열이 안 잡히게 되면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증식하게 되죠.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녹아내리거나 그러면은 그런 게 혈관을 타게 되고 심장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동료들이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묵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왜 그 묵살시키는 그런데 거예요? 지금 강원 경찰청이요. 그것만 딱 떼서 예.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폭로한 것이 훈련병들한테 확인하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는 방치했다. 방치했다.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조치해 주세요. 조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보고가 묵살됐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물타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강원 경찰청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강원 경찰청이 해야 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여론의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해자의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굉장히 못된 습성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경찰이 눈치를 지금 여기 보면서. 관여하게 된 거는 그것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최혜병 사건 때문에 많이 아시게 됐지만 네.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갖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결정권도 갖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를 하면서 그 밝혀내야 될 진실이 뭐고 우리가 수사를 하면서 꼭 지향하는 방향이 뭔지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명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그렇죠. 이 문제를 제기한 쪽이 말하자면 별일 아닌 거를 과장한 것처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지금 느끼고 계신다. 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참 이상한 거지 사실은. 정말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완전 군장 안에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책을 넣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됐나요? 이제 그런 것도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정말 경찰하고요 군 당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군인권센터가 조사 권한은 없지만 군부대를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확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훈련병들이 지금 면회도 안 되잖아요. 네. 일주일에 토요일 1시간, 일요일 1시간 부모님들하고 전화할 수 있어요. 본인의 휴대전화로. 예. 이걸 역이용하는 것이죠.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본인들이 마치 인지를 데리고 있는 마냥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신 기자회견장에 나오신 훈련병들 부모님들이요. 특히 12사단에 훈련병을 둔 부모님들은 선글라스에 마스크에 모자까지 푹 쓰고 왔습니다. 뭐 죄인도 아닌데 자식들한테 혹시 그렇지, 혹시 그렇죠. 우리 우리 갈까봐. 갈까봐. 진짜 겁을 많이 너네 내고 부모님 계세요. 저게 왜 나가 있냐 이러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자대 배치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요 국방의 의무를 다 하라고 그렇게 신성하다고 얘기한 것을 역이용해서 훈련병들을 마치 인질이나 볼모처럼 데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는데 이게 좀 워낙에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이슈라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중대장이 여성이더라고요. 예. 예, 성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젠더 이슈로 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아니 그러니까 참. 난 이게 왜 이게 젠더 이슈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뭐 몇몇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젠더 이슈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 본질을 오히려 조금 오염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남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없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잡히고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 중대장에 대한 개인 신상이 많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매우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네. 가해자가 살인죄로 의율되던 상해치사죄로 의율되던 과실치사죄로 의율되던 그것은 강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문제는 이러한 그 가혹행위가 버젓이 21세기에 그렇죠. 존재하고 그것이 용인되고 네. 그 연병장에서 다 보는 가운데 도대체 신병 교육 대대장은 무엇을 했으며 사단장은 무엇을 했으며 육군 참모총장은 무엇을 했으며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엄벌 쳐야지. 이 국가가혹행위 즉 고문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자들도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커뮤니티에서 젠더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육군 참모총장의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젠더 이슈화되는 걸 더 뒤에서 즐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본질을 제대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더 본질을 봐야겠네요. 그럼요. 잘못된 그러니까. 인식이죠. 예. 그러니까 중대장부터 지휘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지휘관의 권한이에요. 원래 이제 이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바뀐 규정에서도. 네. 그러면 중대장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그 권력 구조의 문제, 군의 문화의 문제, 그 불법적인 행위의 문제 이거가 지금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갖고 있는 피해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왜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그런 현상을 만들고 인권 침해를 그 일상화한 그 조직과 문화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지휘관이 여성이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네. 거기서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여성 지휘관이 우리를 또 이렇게 가해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식의 인식이 있다면 네. 굉장히 잘못된 거고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네. 파고들려는 또 정치적인 의도가 또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걱정이에요.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거 특히 더 걱정하셔야 되고. 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솔직히 뒤늦게 알았거든. 그렇죠. 나는 네. 진짜 뒤늦게 알았어요. 워낙 이게 확산되니까. 그래서 여자였어? 뭐 여자면 뭐 어쩌라고? 그냥 엄벌이 쳐야지 죄가 있으면.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만약에 문화가 만연했다면 그 위에도 처벌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훈련소나 그 신병 교육대대가 제대로 통제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5주 훈련을 받고 나가니까 5주 뒤면은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별로 신경을 아무도 안 쓰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사단에서 신교대는 모든 사단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신교 대대장, 신병교육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보고하는 것도 이번에 몇 명 들어와서 언제 나갑니다. 요거만 하는 거지 관심이 없어 아무도. 여기에는 무슨 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여기가 이제 업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훈련소에서나 신교대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 사건 이런 것도 사실 행군하고 들어왔는데 열이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병이 타이레놀만 계속 처방하고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안 해서 결국은 폐혈성 쇼크로 죽었는데요. 부모님이 부검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인은 그나마. 폐혈성 쇼크지만 뇌수막염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연결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공분을 샀죠. 그리고 모든 입대 장병들에게는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송하는 법이 굉장히 바뀌어서 바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빼는데요.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도 왜 투석기가 없는 속초의료원으로 후송했냐 이런 것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송 과정이나 진료 과정에 의료적 문제는 없었는지도 면밀하게 또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예. 우리가 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참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다들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군대 갔으니까 그 정도는 고생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네. 훈련병 때는 더더욱 네.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이건 군인도 아니고 네. 민간인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공포에 쩌들어 있는 정말로 낯선 존재 이렇게 지금 그 간주가 되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 군인권센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한 게 그 훈련병들을 논산훈련소에서 전부 다 잠잘 때 마스크를 쓰고 자게 하고 코로나 때 그다음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식사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하게 하고 양치도 못하게 하고 샤워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호흡이 섞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 인권 침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훈련소장의 판단만으로. 근데 그것도 부모들조차도 그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코로나 때니까. 맞아. 그때도 군인권센터에서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지적해서 그나마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맞아. 맞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자각이 되네. 그래. 이 훈련소는 군인을 만드는 곳인데 들어가는 훈련병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인 취급을 맞아요. 받으니까 예. 감옥 가는 것처럼 어. 가는 거야. 죄인들 모아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예. 딱 그렇죠. 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육군 훈련소 같은 데는 신교대 입소했을 때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변을 제대로 못 보죠. 맞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장애 일종인데요. 일종의 이제 폐쇄적 공간에 있기 때문에 모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적응 장애나 불안 장애 증세가 정신의학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이 신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변비 현상입니다. 실제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끼리 얘기하는 게 야 너 쌌냐? 그렇죠. 예. 진짜 그거 해요. 아,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개인차별로 다른 거예요. 잘 적응하는 사람은 3, 4일. 네, 3살 맞아. 굉장히 늦게 적응하면 일주일 이상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제가 맞아요. 그러면 어. 저도 감옥을 갔다 와 살아요. 감옥을 가면 일주일 동안 정도 변을 못 병을 못 봅니다. 우리 진짜. 박지원 의원님하고 제가 빵동기거든요. 제가 있을 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그냥 사실은 굉장히 그냥 그러고 말지라고 생각하지만 9일 차입니다. 지금 이 훈련병 사망한 당시에 이 9일 차인데 9일 정도 됐는데 굉장히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실상 타이르고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규율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유급이라는 네. 제도가 있어요. 그냥 유급시키면은 다시 그 훈련소에서 그냥 훈련을 받는 게 이 훈련병 입장에서는 더 창피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도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무슨 잘못을 했냐 떠들었다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화장실 가려고 뒤척였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망케 이르렀다. 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저도 사실은 떠들었던 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간지 얼마 안 된 훈련병들이 예. 잠 안 자고 떠들 그런 체력도 없고 예, 화장실 그럴 가려고 용기도 없을 뒤척였다는 텐데. 거야. 아유, 아니 그리고 좀 떠들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래의 20대 초반이고 다들 굉장히 낯선 환경에 놓여 있고 사실은 집을 떠나서 처음 이렇게 단독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의 유대 관계도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사회인데 거기도 네. 그 밤에 좀 서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 날 그 무거운 철모를 씌우고 완전 네. 분장에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저는 인간적인 군대가 아니다. 네. 우리가 다 살려고 군대 가서 그렇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의무 관계에 놓여 있는 거 계약 관계인데요.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행사하고 갑질을 하는 것은요. 이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돼. 시민들이 네, 이제는 안 더 돼요. 이상 애국페이만 강조하면 맞네요. 안 된다.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더 많은 부모님들이 모여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전한 군대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
제발 좀 보낼 때 그 모습 그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불과 9일 전에 어머니와 함께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그거 생각하면 진짜 나주 장례식장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근데 네. 진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해야겠어요. 네, 제가 네. 이거는 좀 제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좀 여쭤볼까 하는데 또 하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가해자 중대장이 지금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보도도 있고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딱 그거 듣자마자 뭐야 이 사람 처벌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뭐 처벌은 나중에 또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또 맞는 거. 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여쭤보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심리 상담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보도를 보고 말씀드린 그러니까는 건데. 그 보도는 좀 오보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아. 심리 상담이 아니라 어. 지금 기가 집에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부대에 둬야죠. 지금 휴가 지금 중입니까? 이제 휴가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요. 지금 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군부대에서 사실상 신병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집에 가면 누구랑 어떤 연락을 그러니까 할지 이제 어떻게 알아요? 휴가 처리를 해준 게 저는 잘못이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빨리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네. 본인이 뭐야?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이것은 공소권 없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네. 다만 신병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 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군부대 밖에 있는 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강제 수사해야 된다. 오늘 지금 계속 집에 가 있는 주장했는데요. 것 자체가 합법적인 건지를 따져봐야 돼요. 지금 그냥 가까운 예로 보시듯이 박정훈 대령이 지금 아무 사람도 없는 아무 사무실에 그냥 출근해서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보도를 통해서 그 해병대 대대장들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은 상황이야. 보직개임이 돼서 당신이 일할 직위는 없어졌으니 출근을 하되 저쪽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종의 보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군에서 직위 해제가 되면 보직해임이 되면 출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잘려봐서 알아. 출근했어 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집에 가 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 처음에 얘기 듣고 진짜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휴가 형태도 봐야죠. 병가를 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 당국은 예전에 저희들 가해자 사건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가해자 사건이라는 건 피해자 지원해봐서 아는데요. 범죄자들이 쇼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속을 피하기 위한다던가 또는 죄를 이제 좀 덜기 위해서 그런 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강제로. 네. 그 행위 절차를 지금 강원 경찰이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네. 언론 플레이 이상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실 앞에 있는 국방부 앞에 가서 저희가 강제 수사 돌입하라고 훈련병들 가족들이 요구하고 왔다라는 그러니까 말씀. 중대장의 인권도 당연히 소중하게 다뤄주고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법과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거는 적어도 확인하고 설명을 해줘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안보, 국방, 군인, 전쟁을 항상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요. 이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술자리를.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고 있었어. 저 사진 진짜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참 이거는 사실 아니 그 청와대 계셨으니까 뭐 실제로 안 슬플 수 있다고 볼게요. 안 슬프더라도 이거 다 관리하잖아요. 청와대 계셨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 정도 이제 상황이면. 안보실에서는 다 알고 있죠. 예. 받고 알고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런 사진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장병들의 어떤 생활이나 인권이나 이런 거는 안중에 없다라는 게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 것이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참 가슴 아팠던 게
제가 예전에 변호사를 열심히 일할 때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하는 언론인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거든. 내가 당신들한테 장담하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 안에 절대로 나한테 와서 다시 묻지 않을 것이다. 군에 있는 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의뢰이 그럴 수 있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맨날 잊어버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고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확실하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희생이 반복될 거다라는 경각심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정서로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일회성으로 또 계속 다뤄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 언론인들이 실제로 10년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저를 찾아와가지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때나 되니까 또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됐네요. 이런 자괴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군대를 갔다 왔거나 그렇지. 군대를 보내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군대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방치돼 있을까? 그러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정말.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보호관 주제로 군인권 소위가 열렸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직권조사는 안 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한답니다. 또 그러니까 김용원 씨가 군인권 보호관으로 있는 한 지금 박정훈 대령 인권 침해 사건도 기각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종석과 네. 통화하고 나서요. 네. 그래서 강화된 특검법에는 군인권 보호관 김용원 씨도 수사 대상자입니다. 어. 그 전에 저희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이런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들이 곳곳에 네. 지금 알박기 하면서 사회적인 정의와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권 침해 사항을 감시하고 그것을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보호관이 윤일병 사망 사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런 수많은 군 인권 피해자 유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군 인권 보호관을 잘 모르시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이 차관급이 그 지명이 되거든요. 그게 역할이 뭐냐면 원래 군인권센터가 해야 될 일을 시민단체에서 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제도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게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시작이 된 건데 군이라는 게 워낙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구조가 강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사회 민간 영역에서 그 정부의 영역에서 누군가는 이것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 규명해야 된다. 이래서 이런 필요성에서 제기돼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집권당의 방해로 여러 가지 물타기가 돼가지고 제도가 훼손된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 앉혀놓고 군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지금 자꾸 하고 있다는 거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제가 보도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박정훈 대령 건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더만요. 네, 처음에 정말 네. 문제라고 처음에, 했다가 예. 나중에 편일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유족들이 또 가서 항의하는데 저 윤일병 사건이나 저 이해람 중사 그럼 또 쫓아내고 그래 유족들 뭐 고소하고 그 저도 고소당했죠. 근데요 문제는 이게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사망 사건 현장에 민간 경찰, 과학수사대 그리고 민간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군사 경찰, 군 검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인권 보호관 밑에 있는 조사관들이 동시에 입회합니다. 그럼 예전하고는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거를 왜 하냐면 투명하게 사망 사건을 다루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군인권 보호관은요 자기 역할 안 하는 겁니다. 누구 편 먹고 정권의 편 먹고. 그러니까 이러면 매우 곤란하다. 8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 오는데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를 지금 현재 김용원 보호관이 하고 싶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충상 상임위원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서로 지금 경쟁하듯이 한 분은 성소수자 혐오 발언하셔서 그래요? 하고 싶어서 손들고 있고 한 분은 군인권 침해 사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기각시키면서 위원장하고 싶어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니, 정부 그- 들어서 그렇다는 아니 거예요. 네, 그 그렇습니다. 주장이 맞다면 우리 소장님 주장이 맞다면 서로 못하기 경쟁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말이 그렇죠. 됩니까?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학당. 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 되겠다는 사람이 누가 더 인권 침해 잘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말이 와. 돼. 그리고요 정말. 유엔에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아유. 여성 차별 철폐 보고서나 고문 방지협약 관련된 보고서도요. 위안부 문제, 성노예 범죄라는 단어 없애라, 뭐 빼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회의석상에서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눈치도 안 보네. 어제 있었던 고문 방지협약 선택 의정서에 대한 보고서도요. 그러니까 고문 방지협약에 대한 보고서도 어제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그분들이 회의에서 네. 살라미 전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정말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렇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유공자들한테 눈물을 흘려요. 딱 정해둔 그 유공자한테만 있죠. 눈물을 흘려. 예, 예. 아니, 근데 그분들한테도 잘 하지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맨날 네. 그 천안함 네. 모자 쓰고 나오고 네, 하시잖아요. 이거 홍정기 일병 어머니 네. 1시간 반 동안 만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가유공자 관련해 가지고 법을 이중배상 금지하는 거 하겠다라고 해놓고 근데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총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아 있거든요. 21대에서 그 파기됐답니다. 예, 오늘 지금 예. 집회에 나오셨어요, 홍정기 일병 아.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얄팍하게 정치하시면 안 된다. 본인이 비대위원장하고 총선을 이끌었으면 그 당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통과하자고 주장해야 되는데 총선 때는 온데간데도 없고 지금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폐기됐대요. 네. 네, 21대. 폐기됐습니다. 예. 네. 군 인권 보호관이나 대통령이나 뭐 아니지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일 못하기 경쟁을 하는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이거 참 심각하네요. 군대 얘기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군대 얘기를 막 자주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군대 갔다 왔고 가족도 보내봤고 친구도 보내봤는데 아 너무 좀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고 존경하고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네. 하나 있는데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세금 내는 값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수사 외압도 지금 본인이 다 네, 개입된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도 지금 무력화시켰습니다. 예, 22대 때도 무력화시키겠죠. 네. 저는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까? 이게 뭐예요? 저항권. 저항권이라는 것은 존 로크께서 저희들한테 부여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촛불 제가 들어야죠. 무지해서 몰라요 저는. 촛불 들어야죠. 촛불 네. 들고 저는 그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